얼마 전에 제 와이프 윤희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렸다고 했었죠. 1편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하나 더 잘라서 검사편 올려드릴게요. 전체 녹음 영상은 따로 올려드렸어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지금 검사님께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통화 중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잠깐 통화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지금,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검사님 자리에 계시니까요. 제가 내선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조사관이 검사하고 통화가 가능하다면 연결해준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전화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받았는데 뭔가 되게 귀찮은 듯이 검사 연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설정은 또 다 있나 봐요. 네. 네, 그 당사자분이 성함하고 수령받으신 사건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이고요. 네. 2018 조사 3008 이현주 명의 동용 사건이요. 일단 지금 메모는 가능하신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제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소속부터 좀 메모를 해주세요. 저는 네. 네, 서울중앙지검 네. 첨단범죄수사1팀 성남 어디요? 첨단범죄수사1팀 청담 범죄수사팀이요? 네네. 최첨단일 때 첨단 네. 범죄수사1팀 네. 팀장직에 있는 이승학 검사라고 합니다. 이승학 되시나요? 검사. 예. 예. 이제 자기소개를 진행하면서 메모를 하라고 해요. 이게 조사관하고 동일한 패턴이네요. 발음도 진짜 안 좋아요. 일단은 본인께서 1차적으로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이거 수사관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본인께서 이해되신 부분까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나요? 지금 제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고만 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만 조사를 받으셨고. 네. 그럼 본인께서 1차적으로 사건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받으셨을 때 따로 뭐 연관되시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건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조사관한테 들은 내용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죠. 얼마나 이해했는지 필요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꼼꼼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도 이제 2018년 10월 27일 날에 이현주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거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현주를 검거한 현장에서 다량의 대포통장 그리고 신용카드 등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회를 하던 도중에 본인 명의로 확인된 이제 우리은행 건 그리고 하나은행 건 이 두 개의 통장이 또 같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압수 품목으로 저희 측에서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이 우리은행 건 같은 경우에서는 약 3,700만 원 그리고 하나은행 건 같은 경우에서는 약 8,110만 원 가량의 불법적인 자금이 확인이 되었는데 네. 뭐 어쨌거나 네네 그러니까 불법 통장에 우리은행 건 3,700만 원 그리고 하나은행 건 8,110만 원 가량의 불법적인 자금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거 현장에서 압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로 전부 다 항소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조사관하고 다르게 검사는 현실감이 좀 들도록 악용된 대포통장의 금액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보여준다고 할 때 자료에 똑같은 금액으로 뜹니다. 아, 얼마나 맞춰서 다 했는지 대단해요. 네. 이게 첫 번째로 금융거래법 제14조 2항에 의거해서 본인께서 혹여나 이현주 일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나 아니면 받은 사실 그리고 이차한 사실이 확인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께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분명히 사기치는 거 뻔히 자기네들이 설정 다 해놓고 이거 피해가 아니고 가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한 번씩 흘려가면서 하는 거죠. 겁을 막 줘요. 막 그 거친 목소리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며 뭐 상세한 내용까지 쫙 얘기하면서 겁을 막 주는 거죠. 이 법적인 책임이라는 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불법적인 자금에 관해서 본인께서 법적으로 떠안고 가셔야 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까지나 뭐 제 측에서도 본인을 뭐 가해자라고 보고 수사 진행하는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컷 그렇게 겁을 줘놓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 생각하고 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뒤늦게 막 돌려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묻는 말에 사실만 말해달라 이러는 거죠. 겁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 고마운 느낌까지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초반 분위기 잡는 그 과정이 이렇게 또 끝이 나요.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이제 사전 절차겠죠. 깔고 가려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통장에 관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좀 조회를 해보니까 그 혹시 본인께서 인터넷 쇼핑몰 뭐 지마켓이나 11번가, 옥션, 쿠팡, 뭐 인터파크 이런 부분 이용을 해보셨어요? 네. 네네. 네, 이런 사이트에 그냥 본인 명의로 이제 판매자 등록이 된 후에 그런 이제 고가의 물건들을 이제 저가의 판단에 올린 후에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이런 사이트 거래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품 구매 신청을 하고 이쪽에 이제 돈을 송금을 한 후에 물품 같은 경우에 이제 택배로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본인 통장에 돈을 넣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께서 사기를 친 줄 알고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신고 건수가 21건의 고소 고발건이 접수가 되셨는데 뭐 이 부분까지도 이제 어쨌거나 본인 조사 받으시고 혐의점이 확인이 되신다. 그럼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셔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정말로 본인께서 피해자라고 확인되셨다. 그러면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자금에 관해서나 이 고소고발건에 관해서나 저희 측에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전부 다 보호조치 취해드릴 거니까 네. 본인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피해자 입장 받으시는 거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이 피해자 명의로 판매자 등록이 됐다고 해요. 이 쇼핑몰 같은데 그 물건을 판매한 후에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불법 취득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피해자가 막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조사가 진행돼 보니 피해자로 확인이 돼서 이거 이제 확인 안 되면 모두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다. 끊지 말고 계속 조사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어찌까지나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은행 건과 하나은행 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악용이 되었다고 조달 받으셨을 건데 본인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권에 가지도 않았는데 통장 자체가 어떻게 개설이 된지에 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장이 어떻게 개설됐는지 궁금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감 있게 상황을 다 맞춘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연주를 검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연주를 저희가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반인이 아니었고 과거은행 건에서 5년 동안 근무 이력이 있었던 전직은행 직원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국민은행권에 근무를 했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연주뿐만 아니라 이쪽에 금융범죄 사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범죄단체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은행권 직원, 그리고 카드사 직원, 대부업체 직원,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들까지 연루가 돼 있었어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정황상 봤을 때는 이제 이현주가 은행권 직원에게 수천만 원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개인정보 유출 대신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통장을 개설을 해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검사가 하는 말이 금융권 관계자들이 막 연루가 돼 있어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은행 관계자도 있고 카드사, 대부업체, 보험사 다 연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헤드라인 뜬 수준인데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보안을 잘해가지고 헤드라인 같은 곳에도 안 뜨고 막 이렇게 비밀을 지켰다는 식으로 막 포장을 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고 돈 잘 버는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연루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 같은 부분 많이 이용하시죠? 네네. 본인께서도 혹시 뭐 우리은행 건, 하나은행 건 거래하시면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으셨고. 네.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따로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조회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일반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조회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일반 계좌가 아니라 지금 법인 계좌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계좌가 왜 뱅킹으로 조회가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요즘 막 그런 질문들 많은가 봐요. 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뭐 실제로 쓰지도 않는다고 저희 와이프는 얘기하는데 막 혼자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법인 계좌로 만들어져서 그렇대요. 앞전에는 무슨 그 와이프명이 계좌라고 밝혀졌다는데 이제 와서 또 법인 계좌래요. 계속 모수진잖아 이제. 법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가셔가지고 네. 이제 사업자 코드로 조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통장의 유무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조사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는 거고, 법인 계좌라면 당연히 회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전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그 유령 회사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가 없는 이제 간판만 이용해서 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악용을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그 통장 개설이 됐다는 게 뭐 법인 명의로 개설했다는데 무슨 법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걸 대비해서 페이퍼 컴퍼니란 게 있다. 유령 회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막 들먹거리면서 실존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 또 그 들은 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얘네들은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구분도 못해요. 무슨 법인이 이렇게 쉽게 등록이 되고. 근데 이제 분위기상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넘어가요. 원본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넘어가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텀이 좀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면. 그 피해자분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어쨌거나 그와 반대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통장을 판매를 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무직자분들이 이제 뭐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그쪽에 연락을 해서 통장을 판매한 혐의도 확인이 되었고요. 뭐 일단 크게 잡아서는 본인께서 정말로 뭐 통장을 판매하신 건지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뭐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참작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통장 다른 사람 빌려주시거나 판매하신 적 전에 없으신 거 정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없으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통장을 직접 판매한 사람들도 있었다.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공범들도 있었다라면서 겁박을 해요. 혹시 공범 아니냐? 혹시 팔지 않았냐? 이제 흐름이 루즈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듣고 있는지 계속 확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본인께서 정말로 이게 피해자 측이 맞으시다면 이현주 일당들이 이제 본인 명의를 이용해서 정말로 금융권 업무를 본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금융 업무를 봤다면 본인께서 이용하시는 금융권에 관해서도 업무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 혹시라도 이용하시면서 따로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딱 들잖아요. 그 정신이 딱 드는 찰나에 그 자신들이 아닌 일당들이 직접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추리를 자기가 내려요. 그러면서 그 지금 전화하시는 피해자님 다른 계좌도
혹시 막 열어보고 뭐 해보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가 혹시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압류됐다라는 그거 말고 원래 쓰던 통장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이것마저 이제 건들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은 이게 목적이니까. 네, 전혀요. 뭐 금융권 같은 부분은 자주 확인을 하신 편이시고요. 네, 혹시 신용카드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으시고. 네, 그리고 아니다 막 얘기해도 혹시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 거래하는 방식들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거래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긴 설명이 끝나면 꼭 중요한 파트에서 이렇게 짧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뭐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네, 혹시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신다면 그럼 피해자 후에 저희 측에서 전부 다 뭐 보상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져드릴 거고요. 다른 계좌가 실제 쓰고 있는 계좌 얘기하는 거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고 책임까지 쳐준다 그래요. 피해를 보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다. 믿어라. 이 얘기예요. 네. 이제 막 무슨 보험사 느낌도 나지 않아요? 말도 잘해요. 일단은 본인 어디까지나 이제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사건 조회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제 완벽하게 믿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제대로 사기를 치기 위한 그 기반, 바로 사건 조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이트 하나를 알려주죠. 본인 혹시 지금 뭐 자택이시나요, 직장이시나요? 네, 네,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택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고요. 그럼 혹시 뭐 인터넷 사용은 가능하시죠? 지금 현재로. 네, 네네. 그러면 본인 뭐 편하신 대로 뭐 컴퓨터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 인터넷 한 개 켜주시고요. 네, 먼저 그 편한 기기로 인터넷 창 하나 띄워달라고 해요.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 같은 부분 설치하신다면 그 시간 자체가 좀 지연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핸드폰으로 좀 열람해 주시겠나요?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터넷 아무거나 한 개 켜주시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 켜주시면 돼요. 아니 실컷 편한 걸로 띄우라고 해놓고 뒤늦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가급적이면 핸드폰으로 해라.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하라는 얘기죠. 1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앞전에도 왜 굳이 핸드폰으로 하라고 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은행 가라고 해요. 은행 가라고 해서 그 한 통장으로 자기 자산을 모두 옮기라고 해요. 그 통장 하나를 보호 조치해준다고. 그러고 나서 이 가짜 사이트한테 통장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입력한 그 통장을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폰으로 이거를 다 확인을 하게끔 해야, 그리고 즐겨찾기까지 해놔야 나중에 은행 가서 빠르게 옮겨놓고 폰으로 열어서 그 옮긴 계좌 한 개, 그거를 입력하게끔 하는 거죠. 보호조치 받으려고. 이거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한 개 켜두셨나요? 그러면? 예, 네네. 그러면 메인 포털 사이트 어디이신 거예요? 네이버랑 다음이요. 그럼 네이버로 이동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당한 접속처럼 꾸미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포탈 있죠. 검색하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요. 뭐 꼭 제대로 된 것처럼 가는 것처럼 하려고. 어쨌거나 본인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IP번호를 통해서 본인 서울중앙지검 이동하신 후에 공무서 열람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연관된 누군가가 또 본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 부분에 사건 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건을 조회했던 그런 사고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또 털릴 수 있으니까 공식 사이트로 너무 대놓고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별도의 주소를 하나 불러주겠다. 주소도 아니에요. IP라고 하는데 번호로 된 거 불러줘요. 그걸로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슨 공식 사이트는 굉장히 위험한 사이트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대놓고 이제 그 주소로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 검색창에 숫자로 150점 입력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129점, 네. 네, 그 다음에 81점, 네. 그 다음에 97 뒤에는 점 붙이시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검색하신다면 혹시라도 뭐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웹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 네. 문구 나오신다면 밑에 거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IP를 하나 이제 불러주더라고요. 150.129.81.97 이거 걔네들이 그냥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냥 일반 그 컴퓨터 주소일 거예요. 그 검찰청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요.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곳으로 떠요. 근데 이제 사기를 칠 때만 띄우더라고요. 그거 계속 또 바뀌어요. 이것도 막을 테니까. 제가 이거 퍼왔는데 그래서 제가 주소 올려드릴게요. 걔네들이 사기친 주소를 제가 그 짧은 사이에 퍼왔거든요.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얼마나 얘네가 악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접속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치라 그래요. 네이버에 치면은 검색은 안 되는데 이동 가능한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렇게 떠요. 들어가면.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들어오기 힘들 테니까. 좀 나름 쉬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네네, 잠시만요. 네네. 검색 안 되시나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 정보를 빼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정보를 빼가는 뭐 불법 앱 같은 게 이제 설치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평소에도 좀 알려준 적이 있어서 이걸 이제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는데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에 보통 백도어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 설치되면은 스마트폰을 어떤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하는 업체들이 지네 것처럼 마음대로도 쓸 수 있어요. 원격으로 쓴다고 그러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진행은 안 했는데 얘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클릭을 하지 않고 이제 핑계를 대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 IP가 홍콩이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이제 IT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조회가 좀 됐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는 가능해요. 요즘 중앙지검 첨단수사팀은 홍콩에서 일하나 봐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해당 주소가 문제 없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뒤늦게 확인해서 들어가 봤더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사이트가 딱 뜨더라고요. 가짜 사이트예요. 똑같이 복제해 놓은. 이것도 좀 퍼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사이트하고 또 생김새가 달라요. 상당히 리얼한데 네, 이거 그냥 딱 보면 속을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백업해 놨으니까 저희 블로그 와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사이트 이제 들어가면은 진짜 리얼하게 그 조사했던 그 내역들이 문서처럼 막 떠요. 그래서 진짜 있는 거구나. 막 그 총장 도장도 찍혀 있고 인장도 찍혀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진짜 속을 것 같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저 죄송한데요. 네네, 하는 데서 자꾸 저기 문자랑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 네, 제가 지금 바쁘신데 제가 아예 따로 서울지방지검으로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조사받기 힘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저희 와이프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으니까 전화를 이제 끊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막 시작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각종 협박과 설득이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이어져요. 그냥 본인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본인 직접적으로 이제 소환장 공서
수령 받으시고 내방하시도록 할 건데, 예, 예. 어쨌거나 내방하신다면 이게 금융계에 지금 문제가 되신 부분이시잖아요. 네,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시는 금융권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측에서 동결 처리 진행하고, 예, 예. 본인 자산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다 복구로 한 수치 진행이 되십니다. 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이 되시는 부분은 혹시라도 본인 재산 은닉에 관해서나 증거인멸 이 부분에 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거고, 그냥 찾아가겠다 얘기를 했더니 내방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산을 동결 처리해야 된다. 왜냐? 지금 막 빼갈 수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결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고로 환수 진행을 해야 된다. 조사 자체가 얹었는데 어떻게 국가가 일반인 돈을 뺏어갑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검사가 저런 권한이 어딨어요. 영장도 없이 전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지는 거죠. 이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당신의 돈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냐? 지금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쨌거나 자산 부분이 이게 한수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이거 이현주 일당들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없으신 합법적인 자산인지에 관해서 검토를 받게 되실 거예요. 시간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동결된 자산은 최장 막 1년까지 찾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럼 당장에 교통비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검찰청으로 그거 뭐 따로 입금해 줄 거예요? 다 어이가 없어서. 본인께서도 오늘 불시에 연락 받으셔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건데, 네. 어쨌거나 저희도 불시에 연락드린 이유가 이렇게 불시에 연락을 드려야 본인 앞으로 뭐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 없이 이렇게 연락드린 거니까 예, 일단 본인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화를 했던 이유, 지금 막 자꾸 못 긋게 하려고 그러니까 불시에 연락을 해야 혐의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끊고 따로 온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한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막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한 상황이면 차라리 경찰을 보냈어야죠. 얘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경찰이 잡아갔어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건이 진행이 되신다면 네. 본인이 어쨌거나 이 사건에 관해서 조사 받으실 때는 3회에서 4회차례 정도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오는 게 정말 귀찮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는 게 보통 불편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정한 날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방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도 가능하냐. 보통 회사에서 3, 4번씩 방문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보통 그것까진 좀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들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리거나 아까 여자분이시는데 네, 그분께 네네.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방문을 하거나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네. 본인 녹취 수사라는 게 본인께서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게 불시에 진행을 해야 본인 앞으로 혐의점을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안 되신다면 내방 조사로 받으셔야 되고 네,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관해서 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불법적인 자금에 관해서나 고소 고발권에 관해서나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신다면 본인께서 1차적으로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때나 방문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쇼핑몰로 인해서 고소 고발건이 굉장히 많고 막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빨리 그럼 선임해서 오셔야 된다. 아니 그럼 지금은 변호사 없이 됐는데 당장에 또 변호사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어디까지나 저희도 지금 본인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관해서 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께서 변호사 언제쯤 선임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갑자기 피해자가 아닌 피혐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언제까지 할 건지 거의 이제 협박성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제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네, 좀, 네네. 예, 가족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좀 네네. 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로 뭐 선임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우편물, 모르겠지만, 네, 우편물 자체가 네. 이게 소환장 동서가 특급 배송으로 급행으로 본인 오늘 중으로 소환장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을 거예요, 오늘 중으로. 그러면 네네. 소환장 지참하시고 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바로 조사받게 되실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변호사 빠르게 선임하실수록 이 책임 부분에 관해서 조사받도록 협조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방금 앞전에 일주일 내로 선임해야 한다고 해놓고 또 빨리 선임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조사받으러 오래요. 내일 당장 부를 수 있으면 뭐다로 전화했어요? 경찰 데려와서 그냥 데리고 가지. 그리고 통화한 게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참, 네, 토요일도 참 근무하고, 네, 참 열심인가 봐요. 어쨌거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본인께서 조사를 받고 계시니까 본인이 이용하시는 금융권에 관해서는 동결 처리 진행되신다고 분명히 사전에 고지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또 반박 의견 내시면 안 되시고, 네. 본인 이게 동결 처리되신다고 또 뭐 인터넷 쪽에 해보시면 자산 부분이 전부 다 국고로 함수 진행되실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반박 의견 내시면 안 되세요. 저희 측에서 어쨌거나 본인께서 이현주 일당들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진 돈 모두 동결 처리되는 거 정말 괜찮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참 괜찮다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봐요. 저희 와이프 목소리가 좀 어려 보이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참 너무 아까웠는지 계속 집요하게 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 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본인께서. 네. 그러면 본인께서 지금 녹취 수사니까 녹취 중으로 본인 정식 내방 절차에 관해서 전부 다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정식 절차 내방에 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식 절차에 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이제 포기를 했나봐요. 포기를 했는데 그냥 끊진 않더라고요. 뭐 5년 전 이렇게 사기 전화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끊었대요. 뭐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냥 안 끊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또 통화를 하면 또 낚을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얘기를 하래요. 참 통화 끊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도 참 열심히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함부로 동의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우물쭈물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소환장 공서 발부해 드릴 테니까 직접적으로 내방하셔서 조사 받아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와이프 통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진짜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 음성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들어보니까 진짜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단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같은 사례가 2010년부터 계속 있었더라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럼 벌써 10년을 똑같은 패턴을 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계속 낚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나이 있으신 분들
인터넷 잘 안 쓰시는 분들, 특히 저희 와이프처럼 여성분들, 이런 분들 요즘에 보이스피싱 뿐만이 아니고 어디 그 화장품 관련 사기, 그리고 길거리 이렇게 붙잡는 그런 사람들 사기, 이거 정말 많이 걸린대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3편으로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편을 올려드리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니까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신고센터에 사례를 여러 개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골치 아픈가 봐요. 10년째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니까. 가짜 사이트를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퍼왔으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이 벌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와,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은행 가서 하나의 통장에 다 입금하라 그러고 그 자기 통장 말고 요게 또 다른 애들이 이거를 이체 과정을 밟으면 이걸 또 조회를 해가지고 캐치해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통장에서 빼서 하지 말고 대출을 한 200-300 정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해가지고 이체를 한번 해보래요. 네. 왜냐면 자기 거 계좌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대출금까지 받아서 그 돈까지 빼가려고 하는 거죠. 진짜 머리 잘 쓰더라고요. 이렇게 소문을 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맙게도. 인터넷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중앙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딱 검색하시면 진짜 많이 뜹니다. 그 정도니까 제가 잘 포장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